2020년 10월 9일 한글날 아침 10시 30분입니다. 오늘 많이 늦었습니다. 그저께 10월 7일 아침부터 시작한 걷기 명상을 오늘 사흘째 빠지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진짜 눈비가 크게 내리든가 혹시라도 진짜 과음을 해서 아침에 힘들어서 못 일어난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아침 산책을 이어갈까 합니다. 다리 튼튼해지고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탑을 기도도 되고 때로는 들판과 산을 바라보면서 사색의 시간도 갖고 일거삼득 사득 잘하면 5득까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제는 서울 다녀오느라고 서울 가서도 많이 걸었더니 15,000 몇백 보를 걸었더라고요. 오늘 아침엔 아침을 먹지 않고 출발을 했는데 처음엔 다리가 좀 땡땡한 것 같더니 오히려 다녀오는 동안에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신 입구 쪽에 있는 옛날 구둔역 쪽 길로 다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그리로 다닐까 합니다. 거기는 아스팔트 포장은 돼 있지만 거의 차가 안 다니는 곳이라 이 찻길로 해서 다니면 중간중간 차하고 서로 부딪히면 서로가 불편한데 원래 생각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제가 아침에 일기에다 그렇게 써놨습니다만 그 구둔역이라고 하는 곳이 그게 이 중앙선이 복선으로 확장되기 전까지는 그 여기 수십 년 거의 100여 년 가깝게 됐을 텐데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해둔 곳이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요즘은 무슨 영화 건축학개론인가를 거기서 촬영했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관광객도 있고 아마 중앙정부 예산 수십억 받아서 올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잘 안 되고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제가 농담 삼아서 일기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건축학개론을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고 건축학개론 영화를 본 적도 없고 그런 영화가 있는지조차도 이 동네 이사 와서야 알았다. 참 그런 점에서는 제가 비문화적인 건지 그렇습니다.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 지는 정말 오래됐고 요즘은 지금 몇 달째 방어제 영화 감상실도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해야죠. 자, 오늘 160번째 160번째 방어제 영상편지 제목은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다 이랬습니다. 이것도 한비자 유도편에 나오는데 새로 매직을 산 게 너무 가늘어서 국무상강 무상약 나라에는 늘 강하기만 한 나라도 없고 무상약 늘 약한 경우도 없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2015년 10월 13일에 이렇게 다뤄놨어요. 개인만 내가 영원할 것이다 믿으며 함부로 행동하는 게 아니다. 국가와 민족, 종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사회봉사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등 일체의 조직도 생명체와 같아서 성주괴공, 생자, 필멸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선민의식 때문에 다른 존재를 무너뜨리고 결국 스스로도 망치게 된다. 가까운 역사에서는 히틀러의 독일이 그랬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그러했으며 현재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반인륜의 범죄 행위도 똑같은 배경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해설자 뭐라고 하시됐습니다. 해설자는 국가의 강약이 정치 방법 여하에 달려있다 하였다. 물론 맞다. 일찍이 공자가 말했듯이 정치 지도자가 바르게 정치를 행하는 정치, 바를 정자입니다.
하면 좋겠지만 그와 함께 관료와 국민 그리고 언론이 애쓰지 않으면 그 나라는 한없이 약해져 가다가 사라질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2015년 10월 한참 박근혜 정권이 위기를 치달고 있을 적이죠. 그때 이런 생각을 끊었는데 국무상강 무상약에 나라가 아니라 개인도 아니면 단체도 자기 입장에 따라서 저는 무상약이다. 늘 약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위로로 삼기도 하죠. 그렇게 위로를 삼는데도 쓰이고 실은 뭐가 잘 나가는 개인, 잘 나가는 회사, 잘 나가는 종교 집단, 잘 나가는 나라들 이런 데는 이 국무상강에 귀를 기울여야죠. 늘 강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늘 잘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때는 말하자면 흥분을 가라앉히기도 하고 이런 것이 저는 이 한비자 유도편에 나오는 이 구절이 주는 교훈이라 그럴까요? 가르침이라 그럴까? 하여튼 그렇다고 봅니다. 어제 오랜만에 서울 가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낮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선문거사 법성화 보살님 내외 만나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나를 위한 좋은 얘기도 듣고 또 내 의견도 같이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저녁에는 동료이면서 참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 만나서 막걸리 몇 잔 마시고 진짜 우국의 충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오늘 새벽인가 인터넷을 보니까 합참의장이라는 사람이 공군대장이더군요. 그 푸른 공군 정복에 별 4개를 달고 국회에 나와서 이번에 업지도원 북쪽에서 피살된 그 사람 얘기를 하는데 야, 저 사람은 저 별 4개야? 하는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놓은 답이 있으니까 월북이라는 거로 정해놓은 답이 있으니까 그거를 대하는데 계속 궁색한 답변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이번이 좋게 봐주면 그냥 서투른 겁니다. 설사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 이모 씨가 월북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사건이 터지고 곧바로 한국 정부나 여당에서는 자꾸만 월북으로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그 사람의 잘못을 찾아서 또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뭐 이혼이다 또 빚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로 자꾸만 여기서 도망치려고 그랬을 때는 쪽으로 몰고 갔었는데 어제 합참의장의 국정감사 보고 내용을 보면 그렇게 정해놓은 게 있으니까 월북이 아니라는 말은 못하고 그렇다고 무슨 증거를 내거나 확실히 할 수 없으니까 자꾸만 답변이 궁색해지고 번복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얼핏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월북의 증거로 그 사람이 말하자면 실내화를 벗어놓고 이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신발 벗어놓고 하듯이 그랬다 걸 증거로 정보여당에서 내세웠었는데 동료가 그 사람이 그 실내화를 신지 않고 운동화를 신었었다고 또 증언을 한 거로 나와요. 제가 실은 이번에 특히 그 아들이 쓴 편지에 대해서도 그 악성 댓글들을 달아대는 것을 보고 정말 큰일 났구나. 최진실 씨를 비롯 2008년에 자살한 최진실 씨를 비롯해서 숱한 사람이 그 악성 댓글, 루머를 못 견디고 심지어 세상 자살을 하기도 했는데 그 고등학생이
편지 쓴 걸 가지고 거기에다가 너 누가 시켰느냐, 너 아버지가 잘못하지 않느냐,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인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짧게 제 일기에 그려놨습니다. 진영을 떠나서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설사 그 고등학생한테 누가 시켜서 했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그러면 안 되죠. 아버지를 잃은, 또 그 고등학생은 졸지에 가장이 된 겁니다. 초등학생 누이 동생을. 그 심정을 좀 헤아려야죠. 그런 게 아니면은 제 아무리 정의감이 투철하고 해도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런 정의감들은 때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만 쓰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면 히틀러도 정의감에 불탔고 진시황도 정의감에 불탔고 스탈린도 그랬고 일본의 도조 히데키를 비롯해서 수많은 일본의 전범들이 그랬죠. 나름대로는 정의감에 불탔습니다. 그래서 자비심을 같이 갖추지 않은 정의감은 아주 위험합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도 해서 자비심과 지혜와 정의감이 삼각형을 잘 이루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세상이 바르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얘기로 160번째 영상 편지를 짧게 찍어봅니다. 앞에 나라가 아니더라도 개인도 그렇습니다. 무상강이고 무상약입니다. 늘 강하기만 한 나라도 없고 개인도 없고 늘 약하기만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희망을 가져야 되고 혹시라도 일이 잘 풀려나가고 강하다고 여기는 곳은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